에코프로 주주분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. 먼저 오늘 아침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죠. 오늘은 이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. 여기 보시면 미국이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에코프로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우리가 이 과거에 봤을 때 사실 2차 전지 불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좀 이렇게 보면 요때 다들 좀 기억하실 거예요.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에코프로의 양극재가 뭐 전 세계 1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추락을 했죠? 바로 이 중국이 저가 정책을 펼치면서 2차 전지 원자재 사업을 완전히 싹쓸이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실적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실적이 양호했지만 중국이 저가 정책을 펼치니까 실적이 그대로 적자로 전환을 했죠.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도 같이 밀렸던 거예요. 근데 최근에 이 흑자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중국에서 보조금 정책을 멈췄습니다. 중국 내부에서도 이 저가 정책을 계속 펼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기차의 수요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. 그래서 나라에서도 계속 밀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이 보조금 정책을 멈췄는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이 관세를 검토하면서 중국 기업을 압박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사이익은 이 에코프로한테 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시장의 어떤 캐파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 국한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어디로 파급됐죠? 일단 뭐 이 로봇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ESS 저장 장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왜냐면 지금 이 AI 반도체가 또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또 전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이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 ESS 저장 장치가 뭐예요? 배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의 수요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물론 뭐 로봇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.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뭡니까?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에 발생되고 있는 이 모멘텀 자체가 전부 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 키워드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또 뉴스가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.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어떠한 종목에 이 호재가 발생이 돼서 또 호재로 인한 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는 경우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. 그 이유는 뭐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호재는 나왔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3박자를 모두 검토한 후에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3박자도 맞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면 자, 첫 번째로 재료를 봤을 때는 어땠어요? 좋다라고 말씀드렸죠. 지금 이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 지속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차트를 봐야 돼요. 자,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예요?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수급이 좀 발생되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가 크게 발생이 됐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자, 예전의 사이클을 봤을 때도 거래량은 계속 많이 터졌어요. 그렇죠? 계속 많이 터졌지만 어느 거래량에서 진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주분들의 이 수익률이 바뀌었겠죠. 그렇죠? 만약에 거래량이 주가의 바닥에서 터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봤을
거고, 근데 거래 다 터지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마지막 거래량, 그러니까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분명 이 고점에 물렸을 겁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도 중요한데, 이걸 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러니까 이 장기 이동 평균선, 이 361선, 이 검은색 선이 있는데, 이 검은색 선 기준으로 이 가까운 구간, 그러니까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. 이건 뭐예요? 주가의 바닥에서 이제서야 들어오는 수급이다라고 보면 되고, 근데 이 이평선과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건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셨나요? 근데 그럼 지금 보시면 어때요? 지금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이 골든 크로스하면서 발생한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, 물론 또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. 그쵸? 이 N자 파동을 만들면서 또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동 추세에 올라타면서 남아있는 수익까지 온전히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다면 오케이, 좋아. 이 에코프로를 매수한다면 이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고,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? 매도죠. 매도 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아시겠죠? 그럼 여기서 발생했던 이 수급이 이 장대 양봉의 주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. 왜냐면 계속 아무도 매수하지 않다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 수급의 주인이 앞으로 에코프로의 뭐가 될 수 있다? 주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럼 우리는 이들을 따라가야 한다. 그래서 결국 이날 보시면 이 2월 19일인데 2월 19일 날 에코프로를 매수했던 장본인은 또 누구였습니까? 보시면 2월 19일 날 에코프로를 매수했던 장본인은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었습니다. 그쵸? 외국인들은 97만 주를 매수했고 기관은 57만 주를 매수했어요. 결국엔 이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, 누구의 힘이 좀 더 강했어요? 외국인들의 힘이 더 강했어요. 그러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주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왔죠. 이 힘 자체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들어왔거든요.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 시점과 이 프로그램 매도했던 시점이 굉장히 똑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물량을 우리가 봤을 때 세력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구나, 이거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안에서 우리도 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.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하루에 또 1시간도 차트 집중해서 못 보시는 분들, 여유 안 되시는 분들 더 많은데, 영상을 시청하는 목적 자체도 또 쉽고 빠르게 이 주가 전망 읽어보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스스로 이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 소통방에서 계속 이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잖아요. 소통방 꾸준히 눈팅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이 타점들 잡아내시면서 대응이라는 게 가능하신데, 보통 따로 연락이 오는 분들은 이 안내들을 좀 그때그때 캐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. 본업이 있다라거나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각자의 개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저는 소통방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변곡점들을 잡아내고 있는데, 이거 못 잡아가신 그 이후에 손실 중입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으면 저는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워요. 그렇죠?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이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. 안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또 내 소통방만 계속 쳐다보시겠냐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식은 진짜 무조건 내가 잘못 선택했다, 내가 바보였다,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쉽지 않게 제가 방식을 이제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. 이 매매 신호들을 원래는 소통방에서만 안내를 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는 문자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. 잠시만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는데요. 화면 상단 잠시 보시면 010-3436-7531 번호 확인되시죠? 위에 번호로 그냥 에코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놔 주실래요? 그럼 제가 에코프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. 또 저장도 해놔야 되고요. 문자 남겨주시면 에코프로 구독자님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.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 매매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 소통방에서만 안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도 됐고, 중간중간 제가 이 피드백도 빠르게 드릴 수 있고요. 일단 최소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놓치셨던 분들만이라도 이 최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이렇게 좀 방식을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010-3436-7531 에코.
이렇게만 남겨놔주시고 문자 남겨주신 주주분들 전부 다 제가 이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이 매매 신호들마다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요새 저희 채널이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구독자분들도 빠르게 붙고 있는데 그러는 만큼 지금 이거 신청 주시는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아니라서 한 분 한 분 보내다가는 제가 이 차트 분석할 시간에 문자만 또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돼서 단체 문자로 제가 쫙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답장 안 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또 구독자분들께는 따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이 투자라는 게요. 투자라는 게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매수나 매도도 결국 똑같은 건데 선택하기 전에 이 매매를 선택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이 파트너까지 없다 보니까 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손이 먼저 나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게 실리다 보니까 제일 하지 않아야 될 제가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 드리는 거 이 감정적인 투자로 인해서 또 손해를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당장 말고요. 나중에라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실 때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방 입장을 좀 하셔서 저랑 이 주식 공부도 좀 같이 하고요. 또 이 소통도 좀 하면서 혼자 힘겹게 주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이제는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생님도 되어주고 주식 파트너도 돼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함께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이 명확한 대응 전략과 또 함께 이 주가 전망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